드디어 메이플자의 50평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33평, 38평 아파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한 메이플자이 중 가장 큰 평수인 50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50평도 주방과 거실을 구획하고 있는 이 내력벽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평수보다 주방이 좁아서 불편함이 많은 구조였습니다. 이 내력벽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38평의 경우는 주방과 방을 치환했지만 이곳은 이 내력벽을 오히려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하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한 메이플자의 50평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만 보더라도 주방이 얼마나 좁았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주방은 전형적인 기역자 주방으로 조리 공간이나 수납 공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벽은 내력벽이라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방을 넓히는 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벽이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었는데요. 지금은 마치 일부러 만들어 놓은 벽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이 내력벽을 이 공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벽처럼 디자인하고 아일랜드를 연장한 뒤 그 옆에 테이블을 연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방은 확장되었고 수납 공간은 넉넉해졌는데요. 메이플자이 33평은 이 벽이 철거되는 비내력벽이어서 철거하였고 38평은 철거되지 않아서 침실을 주방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요. 이곳은 이 내력벽을 디자인 포인트로 잡고 기존 주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집이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휴양지의 컨셉을 잡아서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벽은 자연석으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휴양지에 가면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들이 많은데요. 돌과 모래,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 디자인한 자연석들은 돌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루버와 옆쪽 벽은 따뜻한 누드톤의 필름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을 보았을 때 롱브릭으로 마감한 안방 복도가 보이도록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위쪽의 루버 또한 인상적인데요. 이 루버로 인해서 우드가 주방을 감싸고 있는 듯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루버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루버 사이에 매립등을 설치하였는데 루버가 천장에 있는 매립등을 가려주어서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아파트는 층고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통의 가구도 사이즈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분절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루버가 분절선까지 가려주는 효과를 하고 있어서 집의 라인이 훨씬 깔끔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또 이 주방에 있는 내력벽은 휴양지의 분위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요. 대면 주방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위에 소형가전이나 주방용품들을 올려두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벽에 인덕션과 싱크대가 가려지는 구조라면 훨씬 관리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 집은 내력벽을 오히려 장점으로 풀면서 기능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트라버틴 세라믹으로 전체적으로 소냄면에 어울리는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총 길이는 테이블까지 5m가 넘는 길이로 집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까지 아일랜드에 연장하니까 아일랜드는 더 길어 보이고 다이닝 테이블의 동선은 자연스럽게 최적의 동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뒤쪽에는 냉장고와 수납장이 위치했는데요. 이 집의 특징은 보조주방과 다용도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 큰 장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바로 보조주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 보조주방에는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수납 공간을 정말 넉넉하게 채워놓았는데요. 인덕션과 소형 가전들이 위치할 예정이고 바로 이쪽 문을 열게 되면 또 다용도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용도실은 애벌빨래 기수대와 상하부장으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 주방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의 보조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침실에서 사용하였던 공간을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보조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조 변경을 하면 이렇게 애매했던 짜투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은 결과적으로 넓은 대면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보조주방을 갖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거실입니다. 다른 평수에 비해서 이 집은 거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확장하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고 이 위치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바닥은 원목마루를 사용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휴양지처럼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연의 소재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벽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벤자민 무어 도장으로 진행하였고 TV월은 심플하게 진행하였는데요. 아래에는 전체적인 무드톤에 맞춘 사운드바를 놓을 수 있는 단을 설치했고 위쪽에는 톤앤 매너에 맞춘 부드러운 지사 벽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기존 현관과 같은 구조이지만 지금이 훨씬 넓어 보이는데요. 바로 이 하부장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치에는 신발장이 있었지만 저희가 신발장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존에 신발 수납 공간만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이 하부장과 옆에는 팬트리 하드웨어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이 집의 인트로 같은 느낌인데요. 이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서 현관도 벽은 자연석으로 마감하였고 천장엔 루바를 디자인하여서 메인 공간인 주방과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또 신발장과 하부장은 우드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따뜻한 인상을 주고 있고 중문은 린넨 패브릭 접합 유리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도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쪽이 바로 복도 공간입니다. 한쪽 면은 우드, 그리고 다른 쪽은 벤자민 무어 도장으로 대비감을 주었습니다. 이쪽에는 기존에 있던 팬트리장인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수납 공간의 효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공용욕실인데요. 현관 옆쪽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데드스페이스로 활용성이 없는 빈 공간이었어요. 기존 욕실이 협소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내었고 그로 인해서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을 수 있는 편리한 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인상을 주었지만 이곳은 욕실인 만큼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고 시원한 느낌의 타일을 사용하였고 거울은 음각을 주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옆에는 수납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타일로 마감하여서 공간의 통일감을 살렸습니다. 내부에는 양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이 샤워 공간에는 샤워하면서 발을 올려둘 수 있는 단을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 단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큰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발을 씻을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추천드리는 디자인입니다. 이 집의 가장 좋은 방이 된 따님 방은 기존 두 개의 방을 합쳐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 메이플자이 50평형은 가족실이라는 공간으로 복도와 연결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과 침실, 두 공간을 합쳐서 하나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이 따님 방입니다. 이 안방보다도 훨씬 넓고 쾌적한 방인데요. 따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실 겸 방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한쪽에는 침대, 그리고 한쪽은 작업할 공간,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파우더 공간과 워크앤 클로젯을 구성하여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따님분의 니즈에 따라서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로 마감을 하여서 고용부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침대 공간부터 살펴보면 침대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펜던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이용하여서 헤드 쪽에는 디자인 요소를 주었는데요. 침대 공간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감싸는 듯한 라운드 처리를 하여서 아늑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와 작업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 공간은 기역자 책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작업용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아래에는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쪽에는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선반을 만들었는데요. 이 침대 헤드에 있는 타일과 같은 타일로 통일감을 주었고 추후에 그림이나 사진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파우더 공간입니다. 좀 더 클래식한 분위기의 거울을 셀렉하였고 그리고 이 문을 열게 되면 워크앤 클로젯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워크앤 클로젯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납의 부족함 없이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안방 공간부는 기존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옆쪽은 아드님 방,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이곳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롬브릭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 롬브릭은 실제 돌을 긴 벽돌 형태로 가공한 마감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방 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정형의 형태의 자연석을 사용했지만 여기는 오히려 대비될 수 있게 정갈한 형태의 돌을 사용하여서 이 공간이 재미있는 균형을 가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은 침대만 있는 컴팩트한 공간이고 이 안쪽에는 파우더 공간과 욕실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이 파우더 공간이고 이 안쪽에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기존엔 유리 파티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적 파티션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 유리 파티션과 조적 파티션을 선택할 때는 개방감과 쾌적함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곳의 비포 사진을 보시면 유리 파티션으로 인해서 욕조까지 전부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유리 파티션이 개방감을 높여주지만 사진 속의 공간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곳 없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없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적벽을 세우고 세면대에 포인트를 주어서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메이플자의 50평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라다 디자인이었습니다.